비비뷰티 톡 플러스. 기존 뷰티에 대한 궁금증을 던지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분 없이 우리나라 뷰티 트렌드를 논할 수 없죠. 일본의 1억 매출 달성! 임세영 임세영 쇼호스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쁜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머, 네.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은 제품을 직접 다 써보시고 판매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건 내가 세이즈했지만 너무 괜찮다. 저는 좀 개성이 딱 확실한 제품을 좀 좋아하는 것 네네네. 같은데 오늘 바른 바디크림은 뭐 이태리의 약간 국민 바디크림인데 이태리 국민 바디크림. 네, 벌써? 벌써? 최근에 좀 국내에 소개가 돼가지고 네. 되게 좀 촉촉한데 뽀송뽀송. 홈쇼핑도 뷰티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네. 물론 이제 제가 좀 오랫동안 홈쇼핑이라는 분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산 증인처럼 나와 있잖아요. 굳이 나누자면 1세대, 2세대, 뭐 한 3세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크게 바뀌는 시기들이 있었고 나는 정말 그 뷰티에 대해서는 정말 찐팬이다 이런 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홈쇼핑 뷰티의 역사 이런 걸 오늘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이돌만 1, 2, 3세대가 있는 줄 알았는데 화장품에도 세대가 있네요. 맞아요. 얍. 일단 그 첫 번째 1세대는 아마 민주 씨는 잘 모를 것 같고 민주 씨는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길거리에 있는 화장품 가게들이 동네마다 좀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 가면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을 꽉 잡고 계시는 그 가게 주인 네. 분이 다양한 브랜드들을 취급을 하시고 누가 오면 이제 피부 상태를 보고 컨설팅도 해주고 상품도 보내주고 컨설팅까지.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게 동네마다 그래서 내가 잘 가는 화장품 가게가 따로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화장품을 구매를 했냐면 토너를 하나 사야 되는데 아 요새 너무 건조해. 그러면은 네. 아 촉촉한 토너 이걸 써보시오. 이렇게 그냥 꺼내주는 거를 가격이 맞으면 네. 사가지고 오고 아 크림이 모자라. 그럼 아침에 또 크림이 필요한데 밤에 바르고 자면 아침에 아무것도 없어. 좀 촉촉한 걸 줘. 그러면 또 영양 크림을 하나 이렇게 착 신상품인데 장난 아니야. 이러면서 딱 꺼내주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매하던 시절이거든요. 아, 네네. 1세대 홈쇼핑 시절에는 이제 그런 화장품을 사는 문화가 폐쇄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품을 토너, 로션, 에센스, 크림, 아이크림, 선크림 거기다가 서비스로 뭐 하나 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비스까지. 7종, 8종, 9종, 10종 근데 막 99,000원 막 이렇게 이제 판매하고 무이자 10개월 막 이러니까 그렇게 구매하시던 분들이 너무 이게 저렴하고 네네네. 신선하고 내가 화장품을 쌓아놓고 쓸 수 있다는데 굉장히 열광을 하셨던 시대였어요. 화장품 할인점 같은 느낌인 그죠, 거네요. 네. 저도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엄마가 쓰시던 거 이렇게 보면 한자가 딱 크게 써 있고. 약간 신라면처럼 떠오르는 브랜드들이 물론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들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이자녹스, 네네. 뭐 아이오페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왜냐면 아직 살아있는 브랜드들이니까 어머 세상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얍. 2세대로 넘어간 게 이제 2000년 이후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생산도 활발했고 화장품 소비도 이렇게 확 늘어나는 저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만 해도 뭐 국내 아주 유명 대기업의 브랜드 또는 알수 브랜드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뭐 프랑스 브랜드 근데 이런 브랜드는 보통 이게 양분화가 그냥 딱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게 국내 중소형 브랜드들이 좋은 가격과 네네. 트렌드에 맞는 제형을 내세운 상품들을 발표하면서 이제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생긴 게 K-뷰티. K-뷰티. 시작이 된 거죠. 너무 2000년대 한 초반 가장 대표 상품이라고는 많이 아실 거예요. 비비크림. 맞아요. 그때 비비크림 필수죠. 그리고 그죠? 학생 때는 컬러 로션으로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원래는 이 비비크림이 그 유럽에서 개발된 배경은 약간 선번이 생겼거나 네. 피부가 자극을 받고 붉어지고 이랬을 때 비비크림을 발라서 그 붉은기를 가리면서 재생을 해주고 진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비비크림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레이저를 받고 이러면서 피부과에서 처음에 해외 비비크림을 사서 쓰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바르면 다 약간 회색이 됐어요. 아. 우리는 좀 약간 뽀얗고 좀 이렇게 이뻐 보이는 피부톤과 색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네. 개선을 해서 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쁜 톤, 좀 뽀얀 톤이 나면서도 이렇게 발랐을 때 사용감이 굉장히 탁월하다 네. 싶은 제품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떠오르실 거예요. 그 당시에 한스킨 비비.
그거 진짜 많이 썼어요.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좀 투명 메이크업이 투명. 네네. 굉장히 또 그 트렌드로 오면서 좀 초창기 연예계 활동할 때 투명 메이크업 좀 소시적이 하시지 저 않았나요?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네, 네. 저도 놀란 게 투명 메이크업이구나. 이게 바로 K뷰티구나. 느껴서 한국 샵에만 가겠다고 또 그랬었죠. 그죠. 그때는 네. 이제 청담동에 있는 좀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만나면 정말 안 한 것처럼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맞아요.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그 메이크업. 너무 오래 시간 반 동안 안 한 것처럼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게. 투명 메이크업에 이제 바람을 타고 비비크림이 굉장히 큰 히트를 치면서 굳이 외국 거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 살 필요 있어? 이런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너도 나도 홈쇼핑에서 광고만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홈쇼핑에서 광고를 한 번 하면 한 5억에서 한 10억, 뭐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는데 이 채널이 보통 그때는 전국에 있는 매장 뭐 10군데, 20군데, 30군데에서 한 달 내내 팔아야 되는 정도의 규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1시간 만에 그거를 1시간 만에 하고 또 방송의 형태다 보니까 네. 안 사도 저거 잘 나가나 봐, 저거 유명한가 봐, 저거 좋은 건가 봐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브랜드를 익숙하게 알게 되니까 이 홈쇼핑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뭐 당시에는 신생 브랜드인데 홈쇼핑을 좀 하더니 몇 달 만에 갑자기 100억 브랜드. 근데 그 정도로 유명한 제품들이라면 저희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혹시 에이지 트웬티스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에이지 트웬티스 견밀 이펙트. 알죠? 견밀 이펙트 그러면 딱 정확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홈쇼핑에서 당시에 견밀이 씨가 몇 년 동안 이 브랜드를 홍보를 하시면서 게스트로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견밀이 씨가 스스로 그냥 만든 팩트인 줄 아세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았어요. 사장님이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이지 트웬티스라는 브랜드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인 애경에서 네. 하고 있는 사실은 브랜드예요. 뭐 틀었다면 10,000개씩 나갔어요. 와, 일주일에 2번 하면 2만 개, 3번 하면 3만 개, 대박. 홈쇼핑 3군데 하면은 그러면 9만 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했던 어머머머. 한 시대를 풍미한 뷰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도 나중에 앨범 나오면 네. 홈쇼핑으로 팔아도 될까요?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또 하나 있다면은 AHC? 네네네. 지금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저기 근데 올림픽대로 가다 보면 크게 붙어 있잖아요. 전광판. 완전 네네. 크게. 그래서 근데 AHC가 초반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게 이제 애나 서웨이가 우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 데서 네. 봤던 그 외국 여자가 네네네. 이 AHC를 막 광고를 하니까 이게 미국 거야? 뭐 한국 거야? 막 네. 헷갈리기도 하고 김혜수 씨도 맞아요. 이보영 씨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국내 탑 연예인들을 대거 모델로 기용을 할 정도로 마케팅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고 그만큼 매출도 굉장히 높았어요. 나중에 그 글로벌 기업에 3조 원의 매각이 됐습니다. 오, 3조. 선생님, 근데 네. 이렇게 좋은 제품이 많으면 너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은 커지지만 살아남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점점 어떤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재미있고 개성있고 특이한 거. 네네. 다른 데는 없는 거. 그래서 저게 뭐야? 하는 그런 게 나온 거예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 초당 몇 번을 두드려준다는 진동 파운데이션. 대고 있으면 네네네. 타다다다다닥 그거 이러면서. 써본 것 같아요. 정말요? 네네. 근데 그런 제품이라든지 뭐 아니면 얼굴에 바르고 있으면 거품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보글보글보글보글 이렇게 나서 클렌징을 모공 속까지 쏙 해준다. 이런 신기하다. 써본 것 같아요. 라든지 눈을 잡을 수 있는 좀 드라마틱한 시연을 보여줄 수 있는 제품. 네네. 그리고 이제 비포 앤 애프터의 전성기가 시작이 됐죠. 울적한 표정과 행복한 표정. 아시죠? 이제 뭐 이런 비포 앤 애프터를 좀 강조해서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다가 탁 돌렸을 때 저게 뭐야? 할 수 있는 좀 그런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들, 특이한 제품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 또 드라마 하면은 부모님들도 많이 보시는 뭐 판타우스나 또 그죠. 제가 좋아하는 결혼작사, 이혼작고 그런 거 이제 탁 끝났을 타이밍을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여성을 타겟으로 인기가 많은 드라마들이 네네. 폭발력이 강해요. 펜트하우스, 네네. 결사고, 부부의 세계, 부부의 뭐 이런 거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곧 홈쇼핑의 또 타겟이기 때문에 또 근데 그런 드라마 보다 보면
보면 열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쇼핑하고 싶단 말이에요. 맞아요. 구매 욕구. 저걸 그냥 막 이러다가 이쪽을 딱 봤는데 갑자기 저기서 머리 뽕고데기를 내가 저거를 하나 딱 사고 개운하게 오늘 하루 마무리. 생각만 해도 진짜 좋네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그죠, 그죠. 어머니가 저번 주에 친사와 아가씨 네, 그 네, 드라마를 보고 아, 딱 엄청나죠. 홈쇼핑 딱 돌리다가 딱 결제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일요일 저녁을 따뜻하게 끝내시는 거죠. 네. 그리고 한 수 목쯤 이제 배송이 되면 내가 이걸 언제 샀더라? 저도 이제 워낙 다산다라라서 네. 필요한 거 일단 다 사고 보거든요. 그 클렌징 기계도 써봤고요. 그리고 홈쇼핑에서 아주 잘 나갔던 그 앰플이 있는데 이걸 톡 눌러야 이게 노란색이 섞여서 이게 이제 피부에 좋아지는 건데 저는 누르는 걸 모르고 흰색 흰색만. 백만 쓴 거예요. 쓰면서 나 피부 좋아진가 봐 이렇게 하다가 너 이거 터트려야 돼. 해서 또 멘붕 왔던 적도 있고. 대부분 그 핵심 성분은 그 노란 데 있다고 네. 하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산 화장품이 중2 때 그 초록색깔 립스틱 있잖아요. 그걸 길 가다가 봤는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혹시 이거 아닙니까? 초록색,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어린 마음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용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샀어요? 샀는데 돈이 안 어울리더라고요. 아니 이 화장품은 컬러는 이렇게 생겼는데 발색은 다르게 나오는 게 메인이거든요. 네. 맞아요. 재미있고 신기하긴 한데 알고 보면 무슨 색인지 모르고 사는 거죠. 다 랜덤. 맞아요. 내가 바르면 오렌지인데 친구가 바르면 핑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서 무슨 색이 나올지 모르지만 내 피부는 도대체 어떤 색을 표현할지 너무 궁금해서 해보는 상품인 거예요. 딱 그 심리로 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사실은 되게 재밌는 요소로 네네. 소비자를 좀 끌어당긴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또 이런 제품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2세대가 저물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사스가 등장을 했고 뭐 네. 최근에는 이제 네. 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브랜드를 띄워서 주로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던 게 중국 시장이었는데 네. 중국도 자국민 보호 정책을 좀 펼치다 보니까 중국 진출의 기회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뷰티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도 점점 줄어들고 기존에 사업을 하시던 분들도 좀 어려워진 분들도 많고 거기다가 다 마스크 쓰잖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저도 평소엔 선크림만 바르긴 하는데 마스크를 쓰게 되니까 확실히 색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긴 한 것 맞아요. 같아요. 이제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제품들 말고 최근에는 옷도 약간 클래식 무드나 좀 빈티지, 네. 약간 맞아요. 레트로 이런 것도 맞아요, 되게 맞아요. 강하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뷰티에서도 역사가 있고 개발 배경이라든지 네네.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제품? 이야기거리요. 네. 뭐 예를 들면 이거는 피렌체에 400년 전 작은 약국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 약국이 동네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리면 자기네가 개발한 물을 뿌려줬대. 산타 마리아 그거요? 그렇죠. 이런 스토리. 나도 이 얘기 듣고 샀단 그죠? 말이에요. 이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네네. 거기는 옛날에 막 피부에 병이 있거나 가려움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막 찾아가던 귀한 온천이었대. 그래서 그 온천 주인이 대대로 자기들만 공유하던 비법 크림을 그 온천물로 만든대요. 근데 그거를 절대 다른 나라에서 판 적이 없대. 이번에 드디어 팔자. 한국 홈쇼핑에서. 역시 한국 쇼핑에서. 어느 온천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네. 돌리다가 채널이 멈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제가 방금 지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마치 있는 제품 같죠? 정말 잘 파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 홈쇼핑이 이제 상품을 소싱을 하는 MD들이 요즘 제일 많이 찾는 게 전 세계 구석구석에 규모가 작지만 자기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발굴하는데 요즘 네네네.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이다. 이게 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찐이다 이 말에 약한데 그럼 좋아요.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게리뷰티 2플러스. 이건 찐이에요. 이렇게.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지만 그래도 트렌드를 알아야 트렌드 세터잖아요. 앞으로의 홈쇼핑 뷰티 트렌드는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요즘 좀 젊은 친구들부터 시작이 된 이제 트렌드의 좀 변화라고 좀 제가 느껴지는 거는 뷰티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동물 실험하지 않는 네. 뭐 제품이라든지 뭐 비건,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아니면 뭐 수익금을 환경을 보호하는데 다시 환원하는 뭐 이런 흐름들이 사실 해외에서 좀 먼저 많이 시작이 됐던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국내 브랜드들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옮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홈쇼핑 보실 때 가끔 옆에서 보면 좀 고가의 제품들도 맞아요.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명품 뷰티템이 나올 때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홈쇼핑에서 보면서 되게 관심 있게 볼만하다 했던 게 어떤 이제 니치 브랜드 향수가 있어요. 프랑스의 네네네. 뭐 수백 년 된 향수인데 네.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 올라가기 전에 그 향수를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너무 불안하니까 어머.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네.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 향수를 몇 통을 계속 달라고 해서 뿌렸다라는 그 전설의 향수가 어머머. 있어요. 네. 그 향수가 한 100만 원 정도. 도대체 무슨 냄새일까? 진짜 정말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산 덕후여가지고 지금 너무 궁금해지네요. 끝나고 찾아볼게요. 오늘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홈쇼핑과 여권 뷰티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드릴게요. 쇼호스트가 바라보는 진정한 뷰티란? 저는 정말 단순한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뷰티 아이템을 쓰면서 남들이 다 알아볼 정도의 큰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나 좋아진 것 같아. 나 촉촉한 것 같아. 그냥 그런 나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이 뷰티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